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종잣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종잣돈에 대해서 영상으로 1교시 수업을 하고요. 2교시, 3교시는 제가 카톡방에서 따로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1조, 2조는 2교시에 그리고 3조, 4조는 3교시에 만나서 대면 수업으로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잣돈에 대해서 이야기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기존에 종잣돈 하며 뭐가 떠오르나요? 혹은 종잣돈에서 들어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나요? 자, 종잣돈이 무엇인지 네이버 사전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1번, 2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종잣돈의 의미 첫 번째, 경제 시작.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융자하여 주는 자금. 네,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는 부실 기업이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이 기업에게 목돈을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잣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동안 모아 묵혀둔 것으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하여 미천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종잣돈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는 일정 기간 동안 묵혀두고 이 묵혀둔 돈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서 미천이 되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의미를 지어보면은 투자의 자본금을 종잣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내 돈을 불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종잣돈 모으기는요, 우리 가계재무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도 투자의 상식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의 상식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왜 뭐만 하면 되나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이 저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묵혀두기만 하면 종잣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 모으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돈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소비 패턴을 줄이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습관을 바꾸어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종잣돈 모으기다 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은 얼마입니까?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을 모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와닿나요? 우리 학생들이 1억을 모으려면 몇 년 정도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은요, 저는 1년에 1,000만 원씩 10년 모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10년을 모으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보통 그 1억은 결혼 자금으로 활용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안타깝게 이 금액은 종잣돈에 몫을 하지 못합니다. 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출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5천만 원, 3천만 원. 과연 종잣돈은 얼마인가요?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종잣돈은 가장 짧게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짧게 모아야 할까라는 거는요. 우리는 생애 주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금이 소비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첫 번째 하는 것이 보통 무엇인가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결혼 자금 마련을 하게 되고요. 결혼 자금 마련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합니까?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또 무엇이 되게 됩니까? 또
일정 부분 소비에 해당이 되게 되죠. 물론 내 집을 투자 가치가 있는 집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고 이 집 하나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 내 집 마련할 때까지는 우리는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내가 가진 자본금을 늘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짧게, 어느 정도 짧게요?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짧게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기간은 3년이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하다가 지치고 내 생애 주기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모아놓은 종잣돈의 일부를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최대한 단기간에 모아라. 그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돈을 모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 따라서 종잣돈의 기준은 다르고 종잣돈의 금액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불러지는 소득이 달라지고 불러지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3년 안에 금액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비를 줄인다. 두 번째, 되도록이면 투자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넣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좋은 상품은 또 어떨까요? 위험률도 높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잣돈 모으는 시기까지 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잣돈 모으기 3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얼마를 모으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모으고 싶은 금액은? 자, 가능한 금액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종잣돈일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3년간 내 연봉의 2배를 모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3년 사이에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내가 가게를 꾸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가 적고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내 연봉의 2배를 모은다. 그 금액이 종잣돈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0만 원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170만 원, 1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이면 총 들어오는 금액만, 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금액이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2배, 얼마가 되게 되나요? 4,400만 원. 4,400만 원. 그러면 나는 4,400만 원을 3년 안에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월급의 70%에서 80%는 저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포인트를 넣어드립니다. 저축으로 그 금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비를 줄이고 또 줄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워라밸. 네, 일과 삶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연로적, 지금에 있는 삶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지 3년간만 조금 참아주시게 되면 평생이, 워라밸, 평생이 욜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욜로 하시겠어요? 3년을 참고 평생 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10년만 욜로하고 10년 뒤에 옆에 있는 내 동기들, 내 친구들에 비해서 삶의 수준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동안 3년이 힘들어지고 남은 인생이 즐거워진다라고 하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하지만 습관을 잘 잡아야 합니다. 먼저 소비 습관부터 잡아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가계 경제학 시간에 소비라는 부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먹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안. 네, 집에 있는 맥심 모카 골드, 집에 있는 우리 흔히들 먹는 카누 커피 드시면 되고요. 사실은 카누도 비싸죠.
예, 하나에 200원에서 3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냥 원두 알갱이 커피 있죠. 맥심 알갱이 검은색 커피. 만약에 블랙커피 먹습니다. 그것만 3년 드세요. 그것만 3년 먹으면요. 커피값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왜 직장에 가게 되면 어떻나요? 직장에는 맥심 모카 골드가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드세요. 뭘 드시지 말고요. 별다방에서 먹는 4,100원에서 7,100원에 해당이 되는 그 커피를 드시지 말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 건 내가 목표로 세우는 그 3년 동안은 소비를 줄이자라는 것에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 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점심 식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심 식대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저는 어린이집으로 취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요. 직장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먹는 식사, 예를 들어 10,000원, 20,000원의 점심 식사값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아주 가끔 월로 횟수를 정해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평상시에 기본 점심 식사는 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 2회는 8,000원짜리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균 일주일의 식사 점심 식대 값이 6,5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5,000원짜리 먹고 나면요. 어떤 날은 8,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계획된 소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출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은 소비를 줄여서 마련하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종잣돈을 왜 모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년간 종잣돈을 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학생들 등산 잘하는 학생들 있나요? 만약에 등산을 하는 것이 잘하는 학생들은 쉽게 올라가겠지만 저처럼 운동하기 싫어하고 등산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꽤나 집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산을 올라가는데도 옆산을 올라가는데도 뒷산을 올라가는데도 숨이 헐떡거리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가 반복되고 이틀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이 되게 되면 내 습관이 되게 되고요. 내 습관이 되게 되면 조금 편해지겠지만 어느 정도 또 딜레마가 오는 시기가 오게 되면 또다시 힘들어집니다. 잘 견뎌봅니다. 잘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와 정말 내가 모았어. 연봉의 2배를 이라는 기분이 드는 순간 정상에 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을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 시기에 밥 한 끼 내가 참고 점심 한 끼 참고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고 싶었는데 술자리 가지 않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투자 수익률이 아닌 손해를 입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 경험 속에서 나는 마인드가 성립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종잣돈을 힘들게 모으는 건 소비를 줄이면서 힘들게 모으는 건 나의 마인드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 모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드리면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가정을 지어볼게요.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투자하고 손익분기점이 높은 것은 주식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난 겁니다. 손해율이 10%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손해가 됐나요? 네, 원금 1만 원이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지금 남은 금액이 9만 원이 남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에이, 10,000원 정도야.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커피 2잔 안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자, 나의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률이 10% 났습니다. 이때 손해가 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 100만 원을 가지고 에이,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걸 겁니다. 아까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떡하지? 나 오늘 잠 못 자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똑같은 손해율, 손실률 10%지만 우리가 드는 마음은 괜찮아와 어떡하지? 잠이 안 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를 위해서 우리는 금액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종잣돈을 준비해서 투자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아서 투자하는 것에 손해를 대비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3년 동안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3년 동안 이 시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활용하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나는 투자 공부를 하지? 어떻게 나는 돈을 불리지? 어떻게 나는 가계 재물을 꾸려가지? 라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종잣돈 마련을 꾸준히 준비를 합니다. 그 종잣돈 마련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종잣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을 때 나는 주식을 이만큼 해야지,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나는 채권을 사야지, 나는 펀드에 투자해야지, 나는 그래도 저축성 상품이 최고인 것 같아, 나는 보험이나 연금에 투자해야지 라고 본인의 투자 방법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공부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서 우리가 교과목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 교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외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가계경제학이라는 부분을 학습하면서 기본적인 경제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용어를 배우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지 기억하나요? 제가 강조한 부분은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소득, 지출, 그리고 기타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용어인지, 부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경제 용어, 뉴스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뉴스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그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장도 지금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본적인 가계 경제학에서 학습했던 경제 용어들이 쭉 뉴스 속에서 나올 겁니다. 이것은 기본 용어이고요. 기본적인 학습이 되면 그 뒤에는 필요한 용어들은 우리 학생들이 찾아보고 또 학습해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 재무 설계를 이번 학기에는 같이 학습하고요. 우리 이번 학기에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과거의 역사 속 사건, 돈으로 묶여있는 역사 속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저축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가장 중요한 거, 금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금리는 우리에게 가치라고 했습니다. 금리는 바로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리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라는 과목을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합니다. 다음 학기에 저축과 투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정말로 부동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축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지금 현재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왜? 가계 재무 설계 커리큘럼에도 주식, 부동산, 저축, 그 금융 상품들을 쭉 공부할 수 있는 교과 커리큘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냐면요, 나에게 맞는 종잣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저축과 투자에서는 그 상품들을 학습했으면 정말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로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학기에 학습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가계경제학, 가계재무설계, 저축과 투자 쭉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을 쭉 다 학습한 후에는 우리가 그럼 바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만 한다고 잘하게 된다면 굉장히 투자라는 건 쉽게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학습해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을 지금 투자하는 시점인가? 아닌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역사 속 사건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뻥, 버블이 뻥 터지면서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없어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사회, 정치, 경제 모두 다 국제적인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경제 정치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돈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 보기. 그렇죠. 오늘부터 바로 해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뉴스 보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뉴스 보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뉴스를 꼭 보면서 사회,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학습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주식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의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요.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시중금리 발표에 따라서 은행의 금리들이 달라지게 되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정해지고 이 시중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페드에서 환율을 정하게 되면 그 환율의 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것인지 낮을 것인지 거기에다 지금 현재 이 시기가 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현물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러에 투자해야 되는지 원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쭉 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기는 학문으로 학습하고요. 뉴스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투자 시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 위기에서도 개인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 학습해서 다음번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10년 주기로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다음번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잡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테크는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던 일본 기억하지요? 모든 돈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버블이 뻥 터졌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이 바로 재테크 시점이야. 오늘 자고 일어나고 내일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금액이 오르는데 이대로 돈을 두는 건 어리석은 거야.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요?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90년대 중반부터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들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금리의 변화를 통해서요. 부동산 가격들이 쭉 상승하니까 이때 상승했지만 그 당시에 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또 터지면서 금리가 뚝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부터 우리가 자각한 게 뭔가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 미래가 정확하게 확보되지가 않구나. 정말 많이 변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사는구나. 내 돈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재테크를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의 상향 곡선을 쭉 잇는다면 그냥 부동산에 넣으면 되겠지만 그 역시도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주식에 넣는다고 주식이 쭉 향상하게 되면 주식에 돈을 넣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시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금
작은 금리가 높게 되면 예금에 넣게 되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0%의 지금 현재 금리에서는 안타깝게 은행에다 돈을 넣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나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과제로 뭘 내어드렸나요? 가계부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예, 가계부 속에서 지금 한번 열어보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봅니다. 만약에 그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 그 돈이 종잣돈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해보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종잣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저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작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분할 투자를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요. 어떻게 해요? 일부는 정말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합니다. 왜 3년까지는 우리는 안정적인 종잣돈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부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실전적인 학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채권 사기 그리고 주식하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의 전문가들 혹은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주식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에는 단타 그리고 우리가 중단기로 투자하는 중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3년간 빼지 않아도 되는 장기 투자 상품에 꼭 넣어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단기 투자는요. 정말로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주를 이야기를 드리면 정책주가 조금 있다가 뜰 거예요. 정책주가 뜨게 되면 정책주 뜨는 시기가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시기에 보통 정책주가 뜨게 되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 혹은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 이 시기를 두고 6개월, 3개월, 1년 전에 보통 정책주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죠. 하지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률도 높을 수 있지만 위험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넣은 돈 10만 원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넣은 돈 10만 원이 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테마주 정책주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미래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이것을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미래의 산업이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장성이 있을까? 미래에는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있을까를 키워드를 두고 살펴보시고 그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역시도요. 코스닥에 투자하지 마시고 코스피에 조금 대형 규모의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형주가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형주가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미래의 산업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해라. 3년간은 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시기인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소극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나의 연봉 2배를 3년 안에 모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연봉 3년 안에 모으는 종잣돈 모으기까지는 최소한 소비를 하고 최대한 저축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아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요. 대면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팀, 2팀은 10시에 수업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3팀, 4팀은 11시에 수업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애쓰셨습니다.